책 그리고의 그리면서 하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는데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급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낙태 찬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추석이 지나고 낙태죄에 대한 입법 예고가 있을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10월 7일 오늘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고 정부 측이 입법 예고를 하네요. 뉴스 1 기사입니다.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그동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이 혼자만의 어떤 웰빙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이 많이 후회가 되었고 반성도 되었습니다. 일단 기사를 한번 자세히 볼게요.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임신 14주까지라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월경이 일단 멈추니까 임신 상태를 거의 다 인식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동안에도 불법으로 낙태를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합법이 됐으니까 그 다음 주장은 이제 국민 세금으로 의료보험 혜택까지 바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낙태가 합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뱃속의 생명을 죽여도 된다고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도 일정 부분 우리 국민들이 함께 지불하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 15주에서 임신 24주까지는 모자보건법 안에서 강간, 건강상 등의 낙태 허용 사유에다가 플러스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추가해서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혔어요. 그리고 임신 25주부터는 여전히 낙태를 하면 종전대로 처벌을 받고 미성년자도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상담만 받고 낙태 시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연 유산 유도 약물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지난번 영상에서 먹는 낙태약 미프진 관련 영상과 산부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고백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낙태 수술, 먹는 낙태약 복용 후 합병증과 그 부작용으로 위험해지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들이 보호자 동의 없이 그 과정을 홀로 겪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어디까지가 여성 인권이고 어디까지가 자기 결정권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들의 자궁은 아직 자라고 있는 중이거든요. 미성숙해요. 그래서 낙태 시술이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어요. 정부는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 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 원칙에 따라 태아 생명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쉽게 말하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헌법재판소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가 뭐 이 정도면 태아를 죽여도 된다는 합의를 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어서 합의적 허용 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 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거나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마련하는 한편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말이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일단 학교 성교육이 지금 청소년 자기 성적 결정권을 계속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에게 너희 즐길 건 마음껏 즐겨. 근데 피임은 잘해야 해. 그러다가 애 생기면 부모한테 얘기 안 해도 쉽게 낙태할 수 있게 해줄게. 지금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 사유에 따라 임신 24주 안에 낙태하려면 보건소 등 지정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배우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와, 놀랍네요. 배우자가 동의를 안 해도 된대요. 모자보건법 개정안엔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허용하는 등 시술 방법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긴급 전화 등을 제공하는 중앙 임신 출산 지원 기관도 설치되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보건소 등 지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상담 사실 확인서 등으로 임신 중단 시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불가피한 경우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고
아니, 거의 다 불가피하겠죠. 예. 그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다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 그냥 시술을 해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만 16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학대 등으로 동의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상담 사실 확인서 등을 내고 16세 미만도 시술 받을 수가 있네요.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 임신 중절 진료 거부는 인정을 합니다. 시술 요청 거부 즉시 의사는 임신 출산 상담 기관을 안내해야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손쉽게 원하지 않으면 태아를 14주 안에 죽여도 된다고 하니 이 시기의 태아 모습이 한번 어떤지 한번 먼저 볼게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람은 타고난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도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엄마의 자궁 안에서 저렇게 보호받고 있어요, 아기가. 임신 13주차 태아 발달 상태를 보면 임신 12주에서 14주쯤 되면 남녀 외부 생식기의 발달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태아가 여아인 경우 난자를 생성하기 시작해서 출생할 때쯤에는 200만 개까지 생성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뱃속에서부터 자기 다음 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나서 사춘기쯤에는 20만 개 정도로 줄어들고 성숙한 난자가 돼서 배란을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장과 요로가 재기능을 시작해서 입으로 양수를 마시고 소변으로 방출하기도 해요. 13주에 벌써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손톱과 지문도 생기고 볼을 건드리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기도 해요. 손가락, 발가락도 움직일 수 있어요. 몸속의 장기들과 신체 조직들은 이미 임신 9주경까지 모두 만들어져서 이후에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발육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14주 전에도 이미 사람의 형상을 거의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태아를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 시기, 임신 24주 그 전쯤에 태아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게요. 이제 꽤 많이 컸어요. 그리고 더 정밀해지죠. 임신 23주 태아 발달을 보면 감각기관이 예민하며 태동이 활발해져요. 청각이 예민해져서 엄마의 장기가 움직이는 소리, 심장 뛰는 소리, 소화되는 소리, 그뿐만 아니라 배 밖에서 말하는 아빠의 목소리까지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표정이 다양해지며 자극에 따라 표정을 찡그리기도 하고 눈동자를 굴리기도 해요. 뱃속에서 빙글을 돌면서 이렇게 놀기도 해요. 미각도 이미 발달해서 엄마가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따른 심박동 변화와 표정 변화도 있어요. 이 아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올해 1월에 발표된 보고서에 관한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 보고서가 임신 24주 이내의 태아도 고통을 느낀다는 내용으로 발표돼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는데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영국 더 메일 온 썬데이에 따르면 그동안은 임신 24주 이내의 태아는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해왔던 그 영국인 학자를 포함한 연구진이 최근 여러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런 가정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강하게 시사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들 연구자는 또 이런 연구는 태아가 빠르면 임신 13주 차에도 통증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임신 13에서 24주차 여성들도 낙태를 고려한다면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내용은 왜 공표를 안 합니까? 논란의 중심에 선 이 보고서의 주 저자는 영국인으로 현재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인 스튜어트 더비셔 박사래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는 낙태를 찬성하는 영국의 선택 존중 포럼과 미국의 선택 존중 단체인 가족 계획 연맹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사람이에요. 더비셔 박사는 과거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과 태아의 통증에 관한 대화를 피하는 것은 태아가 고통을 경험할 수 없다는 훌륭한 증거에 근거한 건전한 정책이라고 밝혔어요. 한마디로 여성들에게 어차피 24주 미만 태아는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런 죄책감 주는 태아 통증 따위에 대한 그런 대화는 하지 마라.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연구를 꾸준히 해봤더니 태아가 13주쯤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태아는 고통을 느끼도록 뇌와 신경계가 18주 정도면 충분히 연결된다는 훌륭한 증거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감각 정보를 다루는 뇌의 바깥층을 감싸고 있는 피질, 이 피질 부분이 감각, 운동, 언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피질이 임신 4주 이전에 고통을 나타낼 만큼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그동안은 생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그래서 의료기관은 임신 24주 이내 태아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최신 여러 연구는 이런 합의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이들 연구자는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피질이 광범위하게 손상된 한 성인이 여전히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고통이 피질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는 거죠. 서울대학병원에서 제공해준 태아 발달 과정만 봐도 임신 2주가 지나면 뇌랑 중추신경계가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뉴런이 만들어지고, 그 뉴런을 연결해주는 시냅스도 임신 6주 정도 되면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들한테 아프냐, 너 안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일찍부터 이 태아들이 감각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것은 이 연구를 한 더비셔와 보크먼 박사는 낙태를 고려할 때 임상의와 임신부가 태아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무통약물을 고려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조언했대요. 저는 이걸 조언이라고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고로 경추 아래로 마비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감각을 못 느끼시는 분들. 그분들도 가족에게 어려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되면 통증을 못 느끼니 죽여도 된다. 이거랑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태아는 통증을 느낄 수도 있으니 무통약을 주고 죽이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국 임신 자문 서비스의 클레어 머피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검토 연구에서는 임신 24주 이전의 태아에서는 고통을 겪을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나는 너희 연구 믿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낙태를 반대하는 태아보호협회의 앤서니 메카시 박사는 심각한 생물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가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인간들에게 가하는 고통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면서, 고통 없는 죽음을 만든다고 해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정당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을 했어요. 저도 이 앤서니 메카시 박사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OECD 36개국 중에서는 31개국이 낙태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학생들 성교육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덴마크 성교육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었었지만, 학교 성교육을 통해서 자유로운 성관계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피임 방법을 가르쳐주고, 피임 실패해서 아기 생기면 죽여라, 이런 문화가 지금 선진국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반면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이 대거 채택되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조지아, 텍사스, 미시시피 등 11개 주에서 의사가 태아의 심장 박동을 확인한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도록 한 태아 심장 박동법을 채택해서 논의하고 있어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돼서 초음파로 심장 박동을 확인할 수 있는 6주쯤에는 이제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인 거예요. 6주 이전에는 임신 사실을 거의 인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왜 미국이 이렇게 하냐면, 낙태를 허용해 줘봤더니 태아의 조직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실험에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자기 결정권을 허용해 줬더니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여러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폐해를 미국은 너무너무 많이 겪고 다시 방향을 틀려는 가운데 또 양측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고 지금 대선까지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끝으로 2015년도에 23주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살려낸 영국의 어린 부모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아기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영국 20세 여성이 조기 출산을 했어요. 근데 그날이 낙태가 허용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기가 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살려냈고
많은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부부가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세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법이 아무리 바뀐다 해도, 태아가 설사 고통을 못 느낀다 해도,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대중에게 많이 알려서 우리의 생각과 문화가 건전하고 여성과 태아의 인권까지 배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림 없이 마무리합니다. 책 그리고 다음에 만나.